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 정책 토론회 현장 진행을 맡은 정소영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오늘 토론회 주제 현장이죠. 바로 구 36사단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오늘따라 이곳을 지나는 분들의 발길이 더 뜸한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이곳이 활성화돼서 이곳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로 발전되길 기대하면서 잠시 후에 시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스튜디오 연결해 볼까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일상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 소멸 상황으로 치닫는 현실 속에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고민의 시간은 한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LG 헬로비전 영남방송과 지역공공정책연구원 공동 지역발전 정책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이시죠. 엄재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의 엄재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정통 주간 언론이죠. 시사저널 대구영부 취재본부의 원용길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원용길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권영길 전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경상북도 복지국장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또 방청석에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몇 분 모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구 36사단 오늘의 주제의 현장이죠.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장 진행자 정소영 아나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토론회 주제 현장인 구 36사단 앞에 나와 있는 정소영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정말 이곳을 지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민 몇 분을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나다니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 부대가 굉장히 그 넓은 공간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활용도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이 부대가 다른 공간으로 좀 이전을 하고 여기에는 좀 더 이 공간 활용도가 좋은 뭐 그런 곳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공간 활용도를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요즘 청년들이 그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그러한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또 재밌고 즐겁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나다니시면서 부대를 좀 보시잖아요. 네. 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부대는 상당히 진짜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 부대에서 하는 거는 예비군 훈련밖에 하는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큰 40만 평 부지에 제 생각으로는 큰 대기업 공장이 와서 그 젊은이들이 지금 뭐 서울 경기로 많이 빠지는데 취업에 도움도 되고 그 안동시에 또 시너지 효과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이곳을 자주 지나다니실 텐데요. 네. 지나다니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고 여기 어떤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을까요? 제가 20몇 년 살았는데 이쪽에서 이 부대가 진짜 지금 군인들이 거의 떠나고 사람이 얼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대가 빨리 철거돼 갖고 우리 시민들 품으로 빨리 돌아왔고 이 지금 기차역도 앞에 생겼는데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위락시설을 구축하고 대구의 달성공원이라든가 호수 있는 것처럼 일산공원처럼 그 소규모 이런 테마파크라든가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거듭나기를 바라요. 이 군부대가 어떻게 활용이 됐으면 좋으실지 의견이 있으신가요? 지금 서울 군부대 부지가 약 한 40만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대가 이전되고 도시개발이 진행돼서 지금 안동에 아파트 공급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게 되면은 뭐 집값 안정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송현동, 태화동 쪽하고 지금 그 안기동 쪽 이런 쪽하고 이제 교통이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뭐 교통도 편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민 몇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잘 참고해서 이곳 부지가 활성화되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토론회에서도 좋은 의견이 오고 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스튜디오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우리 시민들 생각을 여러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다양한 얘기 나왔죠.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1 주제입니다. 오늘 36사단 이전이 된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먼저 우리 패널 여러분들 각각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앉은 순서대로 우리 엄재쟁 지사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방금 소개받은 매일신문의 엄재진 기자입니다. 오늘 그 안동의 굉장히 그 중요한 지역 현안입니다. 송년동 군부대 부지 활용 방안. 오랫동안 이것이 이제 지역 현안이었지만은 사실상 뭐 지금 그 정체 상태, 답보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가지는 이런 정책 토론을 계기로 해서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이제 의견에 앞서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듣기 위해서 사단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연역을 좀 간단히 설명 좀 드릴게요. 36사단은 55년도에 이제 그 주둔하기 시작해서 그죠? 일군 이제 그 예하부대 유일한 향토 사단으로 이제 그 주둔하게 됐고, 이제 원주로 이제 이전을 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83년부터 2008년까지 74단이 이제 주둔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방시설 그 종합발전 계획에 의해 가지고 74단 재편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54단 대구에 있죠. 그죠? 54단이죠. 123년대가 주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만여 명 정도의 군인들이 이제 주둔했으니까 안동 지역에 그 차지하는 어떤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컸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들 하셔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200여 명 정도의 어떤 군인들이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고 또 군 부대로서의 기능도 거의 사실상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어떤 도심 중앙에 굉장히 큰 어떤 부지를 이게 수백 명의 군인들이 주둔을 하면서 사실 이게 사실상 이게 무용화시키는 입장에서 안동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동시라든지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국방부에서는 뭐 국방시설 뭐 계획이라든지 뭐 그 국방기획 2020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서 가지고 안동 송년동 부대 이전 부분에서 사실 그 언급이 없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안동시라든지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입장을 전달하고 그 설득을 시켜서 부대 이전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아직 뭐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그 부분 나중에 또 이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렇게 부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안들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크게는 뭐 한 두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국방 관련된 기업체 유치 내지는 국방 관련된 기관을 유치하자. 라는 어떤 입장들도 있었고, 또, 뭐, 어떤 분들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구의 5대 공약으로, 대통령 공약으로 해왔던 어떤 대구의 이작전 사령부 있죠. 이작전 사령부를 이제 이전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했으니까 그 이작전, 사령부를 안동으로 유치를 하자. 이렇게 군부대를 유치하자는 이런 그 의견도 냈어요. 사실 이제 군 관련된 뭐 군인들이 사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입장도 있었고 그 이외에 이제 뭐 교육 관련된 어떤 기관들 유치하자, 그다음에 기업도 유치하자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은 이제 대규모 도심에서 생겨나는 유해부지는 군부대 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동 역사가 이제 송년동으로 새롭게 이전해가면서 새로 생기는 철도 역사 부지가 또 있잖아요. 사실 철도 역사 부지는 17만 제곱평방미터거든요. 물론 군부대 같은 경우는 112만 제곱평방미터입니다. 엄청나게 이제 좀 차이 나지만은 이미 그 철도 역사 부지 같은 경우는 뭐 그 도심 그 재생과
이게 도심 활성화와 연계된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복합 문화 공간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상업 시설 들어가 있고, 관광 레저 시설 들어가고, 이제 어차피 그림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송년동 부지에 여러 가지 어떤 문화 공간들을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안동시가 안동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만 해도 예산이 한 60억 정도가 안동대를 중심으로 해서 60억 정도 투자가 되거든요. 안동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시민들도 아까 이제 시민들도 잠깐 했지만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동대라든지 지역의 대학에 안동 지역의 기업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러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안동시에는 이를 위해서 한 30 내지 40개 정도의 중소, 중견 기업을 유치하고, 그래서 그래 이제 정부 혜택이 그 기업들을 안동으로 데려오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 일자리 한 700개 내지 1000개 정도를 장기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송년동 사당 부지를 안동형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한 그러한 중소기업 유치 어떤 센터, 기업 단지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 창업 이제 시스템인데요. 이 지역 창업 시스템의 거점 지역으로 송년동 사당 부지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안동시가 이제 생명비리 국가산업단지라고 이제 조성을 하고 있지만은 그 국가산업단지는 햄프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어떤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고, 지금 바이오 산업단지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동의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한 중소 중견 기업들을 그 자리에 유치해서, 사실 인근의 송년, 옥동, 태화, 운안동 이쪽에 뭐 굉장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침체된 어떤 그런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더 다음 시간에 일단 이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성과 관련돼서는 그 시간에 다시 덧붙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얘기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이 주제 토론이 왜 중요하냐면, 안동의 지금 대규모 부지가 지금 신역사가 이전한 지금 구역사 부지, 그리고 이 36사단 이 부지 두 개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안동의 미래와 청사진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936사단 주제를 오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영길 기자께서 견해 한번 밝혀주시겠습니까? 네, 시사저널 원영길입니다. 저도 얼마 전 안동 신역사가 안동 송년동으로 이전돼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버스터미널과 신역사까지 그쪽에 있으니까 이쪽 당연히 송년동 이쪽 침체된 지역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구 사단 부지를 가지고 어떤 면이 좋겠는지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 큰 틀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안동에 지금 옥동이라든지 용상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화동 이쪽에 신설되는 아파트 금액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평당 9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돼서 저희같이 서민들은 그 아파트 한번 입주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힘들고, 안 그래도 지금 뭐 집값이 너무 높아서 그런 저가형 주상복합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한번 제안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전원주택 단지인데요. 남해의 독일마을이라든지 평창의 스위스 마을처럼 특화된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함께 주거생활과 아니면 카페 거리라든지 체험학습 거리를 만들어서 안동이 정신문화의 수도이고 양변의 도시이기 때문에 양반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산업의 또 중심지이기 때문에 마 체험했던 다른 컨텐츠를 활발하게 운영해서 안동 가면 꼭 가보고 싶은 곳, 안동 가면 꼭 가봐야 되는 곳으로 명소로 되는 거리를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현동 같은 경우는 뭐 종합복지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인근의 영주나 봉화군처럼 종합복지관 건립해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노인들이 복지 생활에 영위할 수 있도록 그 편안한 생활과 함께 주상복합 아파트와 카페 거리와 주거단지가 있고 복지관이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송현동이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특화된 마을, 스위스 마을이라든지 뭐 이 남해의 도일 마을 같은 우리 안동만의 어떤 특화된 마을 또 뭐 굉장히 저는 좀 그 잘 만들어진다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마을일지에 대해서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스위스 마을 그다음에 독일 마을 아닌 다른 어떤 그 외국의 어떤 이 벤치마킹을 해서 만들 수 있는 마을이 어떤 게 혹시 뭐 생각해 보시는 거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그 안동은 양반이니까 양반을 컨텐츠로 해서 가면 양반 체험을 한다. 실제 양반의 어떤 모습이 모르니까 양반상 같은 경우도 어떻게 생긴 줄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와서 양반이 있어야 할 뭐 자세라든지 뭐 그런 체험을 하면서 당연히 어르신들이 나와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는 마을이 만들어지고 네네. 뭐 하회 마을과는 또 이제 완전히 저 방향이 다른 거죠. 접근성이 일단 하회 마을보다 가깝기 때문에 네. 바로 연계해서 투어도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우리 좀 전에 엄재정 기자께서 정확히 이제 면적을 얘기를 해주셨죠. 이제 112만 제곱미터인데 뭐 엄청나게 넓은 부지입니다. 저 부지가 어느 정도 넓으냐면은요. 대구 경북대학교 상격동 캠퍼스 36만 평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뭘 못하겠습니까? 정말 아이디어에 따라서는. 예, 일단 우리 원영길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권영길 국장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자, 혹시 말이죠, 그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서 뭐 보드를 들어야 되면 스탠드를 올리고 하셔도 됩니다. 네네. 예, 권영길 전 경상북도 복지국장입니다. 예, 오늘 936사단의 활용에 대한 토론의 핵심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도심 한복판인 안동시 송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43만 평의 936사단은 안보시설로서 올해 철조망으로 쌓여서 도시 미감도 해치지만 안동시 도시 정책 추진에도 많이 걸림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는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을 하고 그 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그 방향성을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엄재정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936사단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역사성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 70년 전 제가 태어나기 전 1955년에 36사단의 항토사단이 안동에 1만 명의 군인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쭉 흘러오다가 1980년도, 83년도에 70사단, 그 이후에 2009년도에 대구에 있는 50사단, 1, 2, 3년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둔하는 인구가 한 200에서 250명 정도 있습니다만 국방부의 기능으로서 군사 기능으로서는 완전히 상실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노른자 땅을 빨리 재개발을 해서 시민이 먹고 살고 또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 경제가 활성화되는 공간, 문화체육 공원 등을 아우르는 안동 시민 복합 문화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 컨셉은 이 공원 사단 전체 부지를 공원화해서 그 중심에 볼거리인 안동시를 상징할 수 있는 안동타워를 세워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공연장, 연수원, 콘도 등을 유치해서 절망에 빠진 우리 안동 시민들의 청년 일자리를 한 2,000개 만들어서 또 일자리가 있음으로써 또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즉
문화와 경제가 함께 공존하는 안동시 경제문화 복합타운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이나 선거 때마다 이 대구에는 이작사가 유치한다든지 육사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안동 현재 여건이 KTX가 이제 송현동 역사도 이제 옮겼고 우리 중부 내륙 고속 전철이 철도가 또 신도청을 해가지고 통합 신공항으로 이어지는 국가 4차 철도망 계획에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신공항이 오고 하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니 해도 시민의 공감대, 시민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는 이 군부대의 활용 방안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제 나름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전체가 43만 평입니다. 이 전체가 43만 평인데 안동 기상대까지 하면 10만 평이 더 벌어지면 한 50만 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볼거리는 이 핵심부에 어디에 안동 타워를 상징적으로 설치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그 주변에 이제 영화관, 도움으로 이제 공연장 이런 걸 해서 연수원, 콘도, 게스트하우스 이런 시설을 중간중간에 건설을 하고 기본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이제 뭐 교육 천년 시민 천년대학 교육국이라든지 그다음 경제구역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지 문학관 그다음에 수석공원 이런 문화예술 공원과 그다음 스포츠 구역 이런 식으로 신도시를 하나에 구성해서 이 전체가 한 8km에서 10km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있는 출입문을 만들어주고 이 저상버스가 순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시민 누구나 여기에 접근하기 쉽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지하에 5천 대가 또 주차할 수 있는 어떤 주차 공간을 마련해서 이 지역에 오면 누구나 먹고 즐기고 볼거리가 있는 그런 하나의 안동시 문화복합타운이 조성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화이트보드를 지금 이제 화면에 방송 화면에서는 다 편집해서 보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패널들 쪽으로도 한번.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화이트보드까지 준비해 오셔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그야말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요약을 하면 이제 안동 시민들이 이제 먹고 살고 안동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경제와 문화를 아우르는 뭔가 좀 컴플렉스 같은 이제 복합 타운을 만들자라는 것을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 오늘 그 36사단 구 36사단 현장에서 지나가는 시민들과 함께 인터뷰를 했던 정소영 현장 진행자도 역시 안동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지역민의 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정소영 현장 진행자의 현장에서 오늘 그 소감, 느낌이 어땠는지 오늘 뭐 촬영하면서 진행하면서 상당 시간 그 현장에서 머물렀습니다. 우리 정소영 아나운서의 현장에서의 느낌, 안동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느낌은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느낌 어땠습니까? 네, 제가 오늘 반나절 정도 이곳에 있으면서 시민들을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이곳이 군사시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질 않고요. 그래서 좀 황량하고 단절되고 또 낙후된 그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앞서서 시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곳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 36사단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정소영 오늘 현장에서 진행한 분의 얘기는 참 황량하다. 본인도 주로 이제 차를 타고 우리가 주로 지나가는데 현장을 진행을 하면서 오늘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서 있어 보니 정말 부대 앞이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안 지나간다. 본인도 참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야 이곳은 어떻게든 빨리 좀 이게 이전에 돼서 좀 정리가 돼야 된다라 하는 그런 그 멘트였습니다. 다음 이 토픽입니다.
36사단의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방금 쭉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이전을 해야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순서가 먼저 이전을 해서 이전을 한 이후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논의 순서도 맞을 수가 있겠으나, 이전의 방향보다는 저는 활용의 방향을 먼저 우리가 좀 개괄적으로 얘기하니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활용 방안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전을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하면 좋을지, 이전 방안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는 우리 아까 돌아갔던 순서 반대로 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권영길 국장께서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활용 방안에 이어서 936사단의 이전은 사전 국방부와 사전 협약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 시 재정상 시가 매입한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먼저 이제 타 지역 저희들 사례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주 35사단이 전라북도 임실군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때 약 60만 평의 사비가 6,800억. 그 다음에 창원 39사단이 함안으로 이전하면서 약 150만 평의 사비가 1조 원 가까이 8,800억 원이 이렇게 사비가 개발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주나 창원시 모두가 자체 재원을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민간 사업자, 전주 같은 데는 에코시티, 창원 같은 데는 유니시티에 민자 유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동도 이 43만 평의 사업비가 약 2,500억에서 한 3,000억으로 추정됩니다. 그 예산을 절감하고 줄이는 방안에서 우리가 봤을 때 시가 대체 부지를 제공하고, 즉 기부대 양역, 그러니까 공항 이전하듯이 서로 주고받고 기브 앤드 테이크가 기부대 양역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 사실 매입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동시의 재정으로는 절대 불가능함으로 SPC라는 그런 공적 특수 범위를 만들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게 돼서 투자자에게 부지를 양해하여 개발 이익을 보존해 주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얘기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 핵심은 이거네요. 이제 SPC는 특수목적법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민자 유치를 시켜서 안동시의 재정에는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거는 이전 추진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자, 다음 돌아와서 원영길 기자께서 이전 방안 묘안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권영길 국장님과 생각이 비슷한데요. 일단 이 큰 사업은 어차피 정치권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시장님이나 시의원님들 그리고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부지를 이전 방향을 유치를 해야 이렇게 목적이 달성되는 거지. 뭐 안동시 1조 한 3천억 넘지만 그 예산을 뭐 이쪽에 넣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국장님 의견처럼 안동시에서 시 부지의 인근에 뭐 고속도로 IC 옆이나 이쪽에 대체 부지를 일단 먼저 선제시해서 그 부지를 내어주고, 어차피 병력 자체가 200에서 250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최대한 편하게 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지를 뭐 제가 앞에서 활용 방안을 말씀드렸다시피 주상복합 아파트라든지 거기에 대한 민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금액도 약간 대체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면으로 저는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일단 뭐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다 지금 두 분은 같은 얘기신 것 같은데,
우리 저 엄재진 기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는 우리 그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뭐 공공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이전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부지 활용 방법이 어떠냐고 그건 사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실 전국적으로 이제 부대 이전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말씀하셨던 기부대 양녀 방식, 또 하나는 민자 투자 방식이거든요. 실제로 기부대 양녀 방식을 하려고 하면은 지자체가 이제 대체 부지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전해서 시설을 다 해줘야 돼요. 그걸 해주면서 이제 그 기존의 부지를 이제 양녀받아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형식은 지자체의 어떤 재정에 굉장히 큰 압박이 있어요. 안동시 같은 경우도 2011년에 용역을 한 차례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그 사단부지 효용 가치 극대화를 위한 용역을 했거든요.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을 때 대체 부지를 제공하고 막사를 지어주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거기서 맹점이 뭐냐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양녀받는 부지에 공공 목적 이외에 다른 어떤 시설은 전혀 할 수가 없는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 활용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민자 투자, 민자 수당, 민자 유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업 시설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 부지를 해서 기부대 양녀 방식을 했을 때 공공 목적 이외의 시설은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재정도 어렵지만은 활용 가치도 굉장히 그 제한이 있다라는 어떤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권영기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민자 투자라든지 그 특수 목적법인 늘 설립해서 민자 유치를 한다는 것은 민자 유치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재정이 굉장히 압박이 되는 지자체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 민자 유치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주의 35사단, 그다음에 창원의 39사단, 그다음에 그 서울에 이제 서울에 있는 도하부대 내지는 뭐 육군 특수전 사령부 이런 어떤 땅들이 대부분 민자 유치를 통해서 이전을 합니다. 그래 되면 뭐냐면 민자 유치를 하는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활용을 해요. 대부분 이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중도 창원 같은 중동 유니시티가 굉장히 아파트가 들어서고, 송파구 육군 특수전 사령부 같은 위례 진도시라 가지고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고, 인근에 영천의 공병부대 이전지도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대부분 민자 유치이기 때문에. 민자 유치는 민자가 돈을 투자해서 부대를 이전을 하고 일정 정도 그 부지를 자기들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맹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사례를 봤을 때 두 도시 사례가 굉장히 안동과 흡사한 사례가 있다. 안동이 벤치마킹하면 좋은 사례가 있다라고 판단드린 것이 되는 것이 울산 옥동에 있는 부대가 있습니다. 울산은 처음에는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시작했어요.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이제 이전을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시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나온 것은 뭐냐면은 울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우리하고 안동하고 좀 다르지만은 굉장히 큰 어떤 시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세금을 정부에 올려주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물론 좀 다르긴 다르지만은 막대한 세수를 정부에 올려 보내주니까 중앙정부에서 국방부에서 부대 이전을 직접 추진해라라는 입장들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울산 옥동 부대 같은 경우는 국방부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이제 안양인데요. 안양시에 이제 보면은 탄약대대가 3군데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어요. 이제 제가 이거 잠시 보여드릴게요. 안양 박달부대죠. 탄약부대가 3군데가 연결되어 있어요. 3곳이 있는데, 이 3곳에서 한 곳만, 그러니까 안양시가 적은 재정으로 막사를 새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3곳에 있는데 한 곳으로 몰아서
몰아서 막사를 지어주고 군 현대화 시설을 해줍니다. 해주고는 나머지 부지를 양해를 받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안동 36사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74단 같은 경우는 34만 평 규모의 에서 기존에 지난번에 2016년 당시 안동시가 이제 전 김관희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과 협의를 해서 국방부하고 한 차례 협의를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뭐냐면은 123년대를 그 당시에는 123년대를 정화동에 있는 우리가 이제 예비군 훈련 갔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운동장 뒤쪽에 부대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전하자라고 했을 때는 거기는 너무 협소하다, 작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두 번째 안이 뭐였냐면은 정화동 부지, 현재 부지에 123년대가 실제로 사용하는 부지를 빼고 거기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안동시가 해주고 나머지 이익녀 부지는 국방부에서 매각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 입장을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34만 평이라는 거대한 부지를 부대를 완전히 다 대체 부지를 이전하고 하는 게 막대한 재정이 되기 어렵고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은 그 부지 활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지에서 123년대가 최소한의 주둔할 수 있는 군 현대화 시설을 안동시가 해주고 나머지 이익녀 부지를 양려를 받아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가꾸는 것이 가장 어떤 올바른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군부대 이전 방법에 있어서 안동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방법이다. 또 안동이 울산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방부 보고 당신들이 하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군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군 관련된 기관들을 유치하게 되면 국방부 예산을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어떤 아까 저도 제시했지만 기업 유치나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행정에서 지금까지 사실 이제 부대 이전에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정치권에서 자기 역할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새롭게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행정과 정치권이 적극 나서서 얼마 전에 이제 김영동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했었어요. 근데 공식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국방부 담당자를 만나서 국방계획 다양한 계획에 송년도 부대를 이전하겠다는 입장들을 못을 박도로 만들고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지금까지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 따져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사례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 우리 자리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지금 어쨌든 지지부진했고 작년에는 또 여러 뜻있는 분들이 저곳에 육사를 유치해오자 이렇게 해서 시민들 모임도 또 좀 있다가 또 좀 활동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뭐가 오든지 간에 뭔가 어쨌든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 뭔가 모티브를 만드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 남은 시간에 이제 오늘 핵심 아젠다는 두 가지였습니다. 활용 방안 그리고 이전 방안 두 가지였는데 이 두 가지와 관련된 얘기 좀 부족한 얘기 또 좀 보완할 얘기 있으면 돌아가면서 쭉 얘기 좀 편하게 서로 이건 순서 관계없이 얘기 나누는 자유 토론 시간 좀 갖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사회자입니다만 제가 또 패널을 겸하면서 제가 좀 아젠다를 좀 던지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왔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울산 옥동에 있는 군부대 시설 관련 이제 사례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봐서 물론 울산 광역시입니다. 광역시고 우리 기초지자체 안동과는 차원은 다릅니다만 그렇기에 오히려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언론 쪽 많은 분들께서 중심이 되어서 이런 걸 좀 무대에 올리자는 거죠. 이런 이슈를 올리다 보면
울산은 광역시니까 돈도 많고 재정이 많으니까 울산에서 국방부가 알아서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든 간에 우리 정말 이 지금 힘들어지는 이 기초지자체 그리고 인구도 줄어들어서 정말 지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안동의 경우는 국방부가 알아서 좀 해라, 좀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저는 일종 밀어붙이는 그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또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고 좀 미전한 얘기도 저는 이런 이 자리에서 좀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쭉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제 2009년이죠. 구사시설 계획에 의해서 이제 54단 축소됐는데 그 이후에 사실 안동시가 지금 한 차례 용역을 해서 2011년에 용역을 이제 한 차례 했고 그 용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방부하고 이제 접촉을 했어요. 접촉했을 때 사실 처음부터 이제 그 무산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 뭐 행정에서 이렇다 할 아무런 어떤 액션을 취한 적이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뭐 정치권에서 사실 이제 뭐 그 선거 때 마냥 계속 부지 활용이 뭐 지역이 이슈니까 부분에서 자기의 어떤 의지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뭐 그동안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분들이 약속했던 부분들을 이제 사실 제대로 추진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는 뭐 사실 국방부에서는 뭐 이렇다 할 어떤 뭐 자기들이 부대를 이전할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다른 어떤 전국에서 군부대 이전 부분은 끊임없이 이제 그 지방행정이나 정치권에서 국방부와 접촉해가지고 그렇게 설득하고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도심에 있는 그 부대들이 이제 도심 외곽으로 다 이제 이전해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동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안동의 정치권에서 그 단일화된 합의된 어떤 그 의견이 없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의 정치권에서는 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기본적으로 뭐 김명호 전 뭐 도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부대 이전은 반대한다라는 입장들이었고 그 이유는 사실 부대가 가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들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권택기 전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작사를 유치를 하겠다라는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이상결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도 국방 관련 기관이라 기업체를 유치하겠다. 그래서 군 부대로서의 가치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도심에 있는 군 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있지만은 이전해가는 부대를 다시 유치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 전국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부대가 옛날처럼 뭐 군인들이 밖에 나가 민원을 야기하고 뭐 소란을 잇고 이런 어떤 시대는 지났어요. 그리고 특히 안동 같은 경우는 인근에 이제 K2가 이전해 오잖아요. 어선과 비안에 K2가 이전해 오고 군공항이 이전해 오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 부대를 군 부대 시설로서의 가치 있게 활용한다면은 거기에 군공항에 와 연계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능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행정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가지고 뭐 정치권이든지 다양한 의견을 합의해서 합의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어떤 합의된 의견들이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 바로 그런 면에서 바로 이제 언론의 또 역할도 중요하죠. 예, 좀 돌아갈까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저희 시민들이 뽑아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지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서 움직여줘야만 시민들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또 다른 운동도 하고 그렇게 토론회나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체제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부대가 다시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원이 200에서 250명밖에 안 되는데 안동시를 위해서 그 지역의 기여나 이런 상가나 이런 데서 발전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의 부대가 오는 거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지역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부대가 유치되든 아니면 도시 재생을 하든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력해서 했을 때 전 시민이 움직이시는지 그렇게 하는 방안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하나 그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엄재정 지사께서 얘기하신 이작사, 네. 이작사는
엄청나죠. 그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영원함 충청을 커버하는 후방 엄청난 만약에 그런 그 이작사 정도가 뭐 그대로 이전을 해 온다면야 뭐 또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수는 있겠죠. 같은 이제 군사 시설로서 뭐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긴 네,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시간 관계에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권영길 국장께서 종합 마무리 멘트 좀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뭐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각자가 생각하는 거는 뭐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암동이 이 절망의 그런 어떤 위기의 시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70년도, 80년도에 인구가 27만이 지금 15만 9천, 16만이 무너졌잖아요. 이는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출생보다 사망이 배입니다. 지난달에 가치소식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출생이 65명에 사망이 한 130몇 명, 딱 배로 되는데 그만치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43만 평이란 도심 한복판에 노른자 땅인데 이 시설에 군부대가 또 온다. 그건 또 옥상이 옥입니다. 군부대가 오면 그 안에 그 모든 것이 보안성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군인들이 이제 직업군이나 이제 뭐 외박 나와가지고 시내의 지역 경제에 조금 가게에 활용하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 군부대를 드러내고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된다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화를 이전하는 것은 행정과 정치권이 손을 잡고 두 사람이 중앙부처를 찾아가서 끊임없는 설득을 하든지 또 아니면 집단 행동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군부대를 드러내고 그 자리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활용 방안이 절망에 빠진 우리 청년 일자리잖아요.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점포도 한 500개, 1000개 이상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문해서 또 인구도 유입되고 또 출생아도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군부대를 활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의 본 순서는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이러한 주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관심을 유도하고 또 이제 우리 지역 발전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치, 경제, 사회만한 모든 영역에서도 좀 그 관심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LG 텔레비전 영남방송 그리고 지역공공정책연구원과 함께한 지역발전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청생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